감독님 그리고 배우님들 함께 자리해 주셨는데요. 오늘 개봉 날입니다. 네, 감독님 어느 때보다 떨리실 것 같은데 먼저 여기 와주신 관객분들의 첫 관객들인데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애에 빠진 로맨스 감독 정가영입니다. 오늘 저희 영화 개봉 날이라서 너무 많이 떨리고 긴장됐었는데 또 네. 이렇게 좋은 행사 하게 돼서 너무 기쁘고 오늘 개봉날 이렇게 영화 보러 와주신 관객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재미있는 즐거운 메가토크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정서입니다. 오늘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GV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네, 좋은 대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네. 급 결정해서 오셨네요. 그렇죠? 네,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영화 너무 잘 보셨기를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데 영화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영화 너무 웃으면서 아주 압축적으로 뺄 것도 더할 것도 없는 그런 딱 러닝타임 안에서 끝난 그런 영화였었던 것 같아요. 오늘 손석구 배우님의 컨셉은 만추는 아닌 것 같고 오늘은 약간 그냥 서울을 활보하다가 네. 아까 점퍼 입고 있을 때는 되게 황해의 면가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했었는데 네. 혹시 영화를 미리 보셨죠? 다 그렇죠? 네. 본인에게 있어서 또 상상했었던 이미 연기하시면서 또 상상했었던 이 영화가 어떻게 될 것이다와 또 관객의 입장으로 다시 본 이 영화 또 어떠셨나요? 먼저 이 첫 번째 관객에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연애 빠진 로맨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네. 어떻게 봤는지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다른 배우분들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제가 연기하면 이렇게 만족도가 좀 높은 편이거든요. 네, 저 반전이네요. 네. 네, 근데 이번에는 특히나 좀 높았어요. 그게 그냥 하면서부터 제가 진짜 바랬던 거는 종서와의 케미만 잘 맞는다면 그게 이제 로코의 가장 큰 강점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 케미만 맞는다면 나는 진짜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냥 비주얼적으로도 둘이 그리고 연기 합도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진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족도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높았어요. 정말 두 분이 그림체도 비슷한 느낌이기도 하고 네. 비주얼적으로도 그렇지만 실제 여러분들 영화를 보셨으니까 그 어떤 연기의 합 같은 것도 느끼셨을 것 같기도 하네요. 잘 들리시나요? 뒤에까지? 잘 들리세요? 네, 잘 들리신대요. 네. 네, 전정수 배우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로맨스 영화 처음이라서 네. 2번 정도 영화 봤는데요. 조금 제대로 끝까지 못 본 것 같아요. 중간중간 막 귀 막고 눈 가린 장면들도 조금 있었고 이랬는데 정말로요? 만족도가 손석구 배우님 같은 스타일은 아니신가 봐요. 저는 좀 부끄러운 게 많았어요. 그리고 근데 이 영화는 시작할 때도 그랬고 선택할 때도 그랬고 촬영할 때도 그랬고 막 복잡하고 되게 진지하고 이런 영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좀 단순하고 재치 있고 재밌다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한 감독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 영화 속에서도 살짝 나왔었던 영화의 제목들이 자기애가 되게 강하신 감독님이신지 비치 온 더 비치나 밤치기 이런 영화들의 제목들이 살짝 보이기도 했었죠. 네, 감독님의 전작들을 보면 뭐랄까 진짜로 연애하는 이야기들은 없잖아요. 거기를 아주 갈망하는 어떤 캐릭터들이 등장을 했는데 여기서는 그래도 남녀가 함께
만나서 좋은 시간을 보내는 데이트를 하는 그런 영화가 드디어 탄생을 했어요. 이 영화가 연애 영화가 될 수 있을까라는 대사가 마지막에 나오는데 사실 이 질문을 감독님이 영화를 준비하셨을 때부터 하게 됐던 질문이 스스로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했거든요. 내가 과연 연애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떠셨나요? 뭔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에 마지막 나레이션이 그렇게 들어가 버린 것 같은데 이전에 만들었었던 영화들도 그렇고 이 영화도 그렇고 결국에 좀 연애를 잘 해내지 못하고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사랑을 하고 싶고 내 안에 욕망들이 너무 가득한데 아직 어떻게 누군가와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와 교감해야 하는 방법을 모르는 인물들의 이야기들을 그리고 그런 생각을 제가 되게 많이 했었었고 많이 또 만들어 오시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이번 영화도 또 그런 고민들이 많이 들어간 인물의 이야기가 된 것 같고 그래서 나레이션이에서 그런 물음들이 저 스스로한테 하는 물음들인 것 같기도 하고 또 관객들에게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물음들인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계속해서 어떤 연애, 로맨스 혹은 남녀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집중하는 어떤 이유가 있으세요? 영화를 만드시는 데 있어서? 그냥 뭔가 좀 뭐라 해야지? 타고난 것 같은데 막 초등학교 때도 네. 막 두 분님한테 저희 다음으로 질문을 가겠습니다. 네. 초등학교 때도 막 이렇게 막 저는 반장 같은 거 막 했었었는데 네. 애들 이렇게 모아놓고 애들 다 한 명씩 좋아하는 애 누군지 말해. 약간 이런 저는 그게 정말 너무 궁금했거든요. 왜냐면 내가 너무 그런 욕망이 너무 강하니까 다른 친구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근데 막 그런 애들 있잖아요. 나 좋아하는 애 없는데 이런 애들 있잖아요. 저는 그게 거짓말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왜 거짓말해? 이렇게 조금 물어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너무 어렸을 때부터 제 기억으로는 정말 6살? 7살 때부터 좀 병적으로 집착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 어떤 누군가를 좋아하고 그리고 어떤 욕망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되게 궁금함, 신기해함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배우분들이 금방 아까 웃으신 이유는 좀 들어봐도 될까요? 귀여워서 웃었습니다. 감독님 귀여워요. 사실 이런 영화를 찍을 때 감독님과 또 배우분들이 사실은 영화 바깥에서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혹은 아니면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느끼는 연애가 그럼 도대체 뭔데, 로맨스가 뭔데, 사랑이 뭔데 이런 어떤 질문들을 서로 대화대로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고 상상하게 되는데요. 어떠셨어요? 계속 우리 시나리오 얘기하면서 세 사람이 다 진짜 뭐 사랑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 뭐 연애를 해온 방식 이런 게 정말 다 달라요. 그거 안에서 어쨌든 우리 영화는 그 중심이 되는 시나리오가 있었고 그 시나리오에 맞춰서 어쨌든 인물들이 그 방향을 잡아야 하고 그쵸. 저도 계속 그런 거에 대해서 인물들과 교류해야 하고 그런 거에 있어서 되게 많은 대화를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떠세요? 사실 자연과 우리 같은 경우는 각각의 이제 캐릭터로서 하는 이야기가 있을 테고 또 개인 두 사람이 생각하는 이때의 다른 입장들이 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뭐 그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요. 대본 리딩 하다가 잠깐 이제 쉬는 시간에 같이 좀 바람 쐬면서 얘기하고 그럴 때 얘기 많이 했거든요. 뭐 연애관, 개인적인 연애관 이런 거 할 때 막 저는 개인적으로 감독님한테 그런 얘기 했던 기억이 나요. 나는 약간 바구리보다는 나이가 더 들어서 이제 연바로에 나오는 이런 풋풋한 그런 사랑은 나는 이제 난 그 역을 좀 떠난 것 같다. 내 열차는 그런 얘기는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바구리 그때만 해도 이제 리딩할 때였으니까
그런 정서를 어떻게 좀 다시 찾지 뭐 이런 거 뭐 얘기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어떻게 다시 찾으셨어요? 그거는 이제 대본이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사실 대본이 거의 한 7~80%다 연기를 해준다고 좀 믿기 때문에 거기 그대로 잘 따르면 뭐 그리고 감독님이 되게 그런 포인트를 잘 잡아주세요. 네. 전종수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들 허심탄회하게 좀 많이 나누셨어요? 네, 저희는 얘기는 항상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배우들끼리 했었던 대화도 있었지만 뭐 감독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시나리오와 이제 앞으로 연기를 어떻게 할 거고 이런 장면은 뭐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말은 당연히 했지만 그거 외에도 감독님이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기본적으로 이런 남녀관계, 연애, 사랑 이런 거에 대해서 일반적인 범위보다 조금 더한 강도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언제 느꼈냐면 되게 미팅 자리나 우리 회의하고 그만 말하라는데 이러세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저는 감독님이 뭐 이건 왜인 것 같아? 저거는 왜인 것 같아? 나 이게 관심이 있어라기보다는 이거는 어떤 걸까? 뭐 이런 거는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는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원초적이고 본능적이고 그리고 누구나 사람이라면은 제일 큰 관심사라고 생각을 해요. 이성에 대한 어떠한 거가. 근데 되게 사적인 부분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되게 늘 고민하는 모양을 봤었을 때 저랑도 그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되게 유머러스하게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그냥 이 영화가 감독님의 어떤 그런 모습이 되게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감독님이랑 하는 뭐 일적인 얘기나 사적인 얘기나 뭐 이런 것들. 사실 저는 들어오기 전에 이 세 분이 있는 그 풍경을 보는데 잠시 진짜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정도의 감독님이 뭔가 끊임없이 계속 또 얘기를 하는데 손석 배우님도 거의 지지 않고 계속 얘기를 하시고 전종수 배우님이 이렇게 또 살짝 보다가 또 거들기도 하면서 이 세 사람의 호흡이 굉장히 묘하게 어우러져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됐었던 것 같아요. 이게 네. 뭔가 가족이라고 치면 네. 저는 제가 막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막내라서 늘 문제거리와 골칫거리를 가지고 와서 네. 이제 한바탕 쏟아내면 이 언니가 큰 언니예요. 그런 큰 언니로서 느낌이더라고요. 이제 네. 관조적으로 이게 성숙한 태도로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렇게 하고 오빠가 이제 둘째 오빠라서 약간 사고도 치는 오빠인가요? 오빠가 이제 내 입장도 이해하면서 또 언니 큰 누나 입장도 이해하면서 이제 이 중간에 그런 가교 역할을 되게 잘 해주는 그런 촬영 현장이었어요. 그러게요. 묘하게 그런 느낌들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분위기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마스크 다 쓰고 계시니까 뭔가 반응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지금 카카오 채팅방에서 엄청 이야기들을 많이 올려주고 계세요. 혹시 이제 너무 멀어서 잘 안 보이시는 분은 카메라 좀 당기면 QR이 찍힌다고 해요. 그래서 같이 들어와서 또 질문 남겨주시면 여기 또 이 영화 속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술인데 소주잔이 이렇게 예쁘게 돼 있는 그 선물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이사이에 여러분들 질문도 같이 좀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캐릭터들의 이름에 대한 이야기들도 빠진다 빠전님께서 캐릭터들의 이름을 설정한 이유도 물어보시기도 했는데요. 뭐 오작겸이라든지 함자영이라든지 바구리라든지 연애는 방구고 결혼은 똥이다 뭐 이런 어떤 대사들 같은 것들이 감독님이 약간 노골적인 어떤 드림노트 같은 걸 만들고 계신가 평소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평소에 작법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시는지. 근데 그 말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드림노트요? 실제로 있고 드림노트이기도 하지만 드림노트. 네, 뭔가 극한 직업이나 네. 완벽한 타인 같은 그렇게 거의 10초마다 한 번씩 사람을 웃길 수 있는 대사들을
치는 영화들을 너무 부러워했었고 저도 너무 닮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서 저도 저희 영화 시나리오 준비할 때 정말 드립노트처럼 제가 막 떠오르는 주변에서 아이디어를 얻는 많은 드립들을 수집해 놓은 노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저희 영화 시나리오 준비할 때 이렇게 빼곡히 넣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그 중에 인물들의 이름도 있었고 뭐 오작교미 같은 그리고 뭐 서른이 왜 서른인 줄 알아? 서얼른 이런 것들도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안에서 다 떠올랐던 것들이 조금씩 들어갔던 것 같아요. 배우분들이 그 드립을 조금 더 해주신 부분들도 있으신가요? 어떤 게 있었지? 아니요, 그 드립은 그 전적으로 감독님의 영역이어서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오기 쉬운 말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감독님이 하고 딜리버만 하는 걸로 몇 개 시도해봤는데 네, 또 잘 안 되던가요? 네, 그 레벨이 다르니까. 저도 없었어요. 사실 이 영화를 처음에 캐스팅 소식을 저는 듣고 나서 뭐 이제는 이제 영화를 봤으니까 더더욱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 영화의 그 캐릭터들과 사실 가장 멀 것 같은 두 명의 배우를 캐스팅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배우는 뭐 여러분들 너무 다 잘 아시겠지만 훨씬 더 강렬한 역할들을 더 많이 연기해 왔고 또 우리 이 영화 속에서 보았던 사실은 조금은 그렇게 여자 선배한테 맨날 당하면서도 또 다시 불려 나가기도 하고 또 저 지난 남친에 대한 기억들 같은 것들을 갖고도 또 미련한 마음을 또 갖기도 하는 이런 캐릭터하고 사실 전종서라는 배우, 손석구라는 배우는 가장 먼 느낌의 이미지로는 그랬었거든요. 근데 감독님 이런 캐스팅을 단행하셨던 이유가 있으셨나요? 근데 진짜 백은하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진짜 돌이켜보니 어떻게 보면은 손석구 배우님이 이렇게 지난 역할들에서 맡았던 배역들은 어떻게 보면 여자에게 상처를 주거나 굉장히, 많이 줬죠. 그렇게 차가운 역할들이셨던 것 같고 종서 역시 굉장히 어떤 이지적이고 그렇죠. 그렇게 정색하는 느낌의 어떤 그런 역할들이었는데 이번 역할들에서 과감하게 두 사람이 자신의 어떤 그런 메인 캐릭터를 좀 이미지를 내려놓고 많은 두 사람한테도 큰 도전이었던 것 같은데 또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는지 같이 진행을 해주시네요, 감독님이. 전종서 배우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로맨스 영화라고 생각하면 사실 좀 간질간질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떻게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되게 많이 드셨을 것 같거든요. 저는 작품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미지적인 거라든지 뭔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책 보고 재밌으면은 관심이 가고 이렇게 하고 이 영화를 선택했었을 때는 더 그랬었던 것 같아요. 고민이 별로 없어. 그냥 재밌어서 했는데 그 전에 이제 많은 영화를 했던 건 아니지만 보여드렸던 모습들이 로맨스를 떠올리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었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다가 죽을 것 같았었거든요. 좀 자극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영화도 네. 되게 자극적이라고 생각을 했고 가볍고 단순해서 뭐 이런 이유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재밌어서 그냥. 손석구 배우님은 감독님 뭔가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종서가 로맨스 영화 혹시 좋아하는 로맨스 영화가 있는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저 있어요. 어떤? 저는 어바웃 타임도 좋아하고 노트북도 좋아하고 아예 다른 뭐 열정 제목이 아니에요. 그거 말고 제목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로맨스물도 종류가 다양한데 다 좋아해요. 저는. 근데 재밌게 본 거는 많이 없어요. 재밌게 본 거는 어바웃 타임. 사실 가장 보통의 연애를
뭐 추구하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영화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항상 우리 전정수 배우님 생각하면 조금 다른 로맨스를 좋아할 것 같다라고 임의적으로 생각을 했던 거에서 이 영화를 보면서 확실히 이 배우에 있어서 조금 더 가까워진 느낌들을 많이 받게 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손석구 배우님은 아까 사실 나에게는 이미 지나온 시절 같은 어떤 시간으로 다시 회귀해야 되는 그런 로맨스였잖아요. 네. 네. 그런 면에서 또 그리고 또 그 전에 연기했었던 어떤 캐릭터들과는 굉장히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었을 테고요. 네. 그때 아까 전에 종서 얘기했던 거랑 저도 똑같은 게 뭐 그냥 뭐 사실 배우분들이 다 그럴 것 같은데 다음 작품은 뭐 나는 이런 이미지였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뭐 이런 그렇죠. 네. 전략적인 생각을 사실 하기가 힘든 게 저는 요번에 이거 하면서 인터뷰 하니까 막 기자분들도 기존에는 이런 이미지셨는데 이게 이렇게 이런 거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해서 저도 내가 그런 이미지였구나라고 처음 알았어요. 내가 그런 이미지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냥 그런 어떤 전략적인 선택이 아니라 뭐 그러니까 안 해봤던 거 해봐야지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대본 재밌으니까 되게 종서 얘기한 대로 뭔가 좀 발칙하고 재밌으니까 그냥 네, 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뭔가 송 배우님은 네. 우리라는 캐릭터가 지나온 캐릭터라고 말씀하시는데 뭔가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미래의 우리가 있고 네네네. 이제 아직 거기까지 다다르지 못한 분입니까 지금? 가고 계신 것 같은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었군요 오늘 보니까. 감독님 파악하신 바로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게 정확하겠죠. 집사님께서 취한 연기가 엄청 수위가 높은데 촬영할 때 1. 술을 왕창 마셨다 2. 많이 마셨다 3. 조금 마셨다 4. 냄새만 맡았다 5. 물만 마셨다 이런 질문을 하셨네요. 물만 마셨어요. 저는 원래 술을 안 먹어서 못 먹어서 근데 둘 다 물만 네, 마시죠. 물만 마셨어요. 어떤 분들은 뭐 실제로 정말 주당이시겠죠? 만약에 그렇게 드시고도 연기를 할 수 있다면? 그거는 좀 못하고 저 옛날에 진짜 십몇 년 전에 아닌가? 십몇 년 전까지 한 10년 전? 그때 단편 영화를 하나 찍는데 맥주를 실제로 마시고 한번 찍어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게 엄청 취하던데 현장에서 약간 아무래도 이게 연기를 하다 보면 조금은 하이퍼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맥주를 마셨는데 그냥 진짜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인터뷰를 저도 많이 하면서 느꼈던 게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진짜 많이 하실 것 해주셨었어요. 같아요. 네. 두 배우분의 그렇게 술 취한 연기가 너무 완벽했는데 어떻게 많이 소통을 했었느냐. 근데 진짜 돌이켜 보면 저희가 뭐 연기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전 단 한 번도 술 마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어떤 디렉팅이라든지 이런 걸 했던 기억이 없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했어요. 했어? 어떻게 하셨는지. 그랬었어? 감독님은 기억을 못 하시고 손석구 배우님 기억을 하시는 것 같아요. 방금 그 무슨 사투리였나요? 아니 내 기억에는 두 아. 분이 너무 제가 안 보이는 곳에서 정말 많은 연구와 연습을 하시면서 두 분 다 술을 안 드시는데도 술 취한 연기를 너무 잘하셔서 술 마시는 연기는 그 전에도 뭐 몰라. 처음이야. 내 술 마시는 말은 연기 한 번도 그것 안 때문에 해봤어. 우리끼리의 어떤 그게 없었다고. 술 마시는 연기는 많이 했었는데 네 여러분 정리를 좀 해보시죠. 하여튼 근데 이렇게 뭐 좀 이렇게 너무 한 번에 마시지 마라 이런 거 했잖아. 그런 그런 것들 거.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들 뭐 기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질문을 한 것이 결국 그 술을 마시는 순간의 분위기나 혹은 이 사람들의 느낌 자체가 우리가 보면 술이 오르게끔 느껴지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작품 보면서 확실히 좀 더 많이 느꼈는데 전정수 배우가 그 말하고 먹을 때 그 입이 뭐라고 해야 하나 되게 감칠맛이 난다고 해야 하나? 말맛을 살리는 입의 힘도 좋고 뭔가 먹을 때 그 입의 힘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데 감독님이 그 이미지에 굉장히 빠져서 그걸 굉장히 잘 잡아내고 싶어하는 욕망 같은 게 막 느껴지는 카메라 샷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특히 저희 뭐 평냉집 그리고 선술집에서 주로 두 배역분들이 술 마시는 연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때 차량 감독님께서 그 두 배역의 주요 어떤 포인트들 그리고 표정들 그리고 어떤 대사를 칠 때 그 마음들 이런 것들을 포착해내는 샷들을 많이 구성해 주셨고 그런 것들이 잘 담긴 것 같아요. 손석구 배우님 같은 경우는 뭐 되게 웃을까 말까 하는 되게 애매한 시동 거는 표정 같은 게 있는데 그 다음 감정이 뭔지 도통 알 수 없는 되게 이상한 미스테리어스한 그런 이상한 표정을 좀 짓거든요. 감독님 그 부분도 굉장히 많이 캐치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또. 네, 배우님. 네. 제가 느끼기에는 배우님 확실히 이제 자영 역할이 액션이고 배우님 역할이 리액션이고 하다 보니까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는 것들도 있었겠지만 배우님이 현장에서 즉석으로 조금 자영이 말하는 거에 있어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고 좀 즉흥적으로 해주시는 그 역할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미묘한 아주 미세한 표정들 이런 것들이 잡힌 것들이 재밌는 게 되게 많거든요. 잘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배우님 아까 네. 아니 얼마 전에 네. 누가 제 친구가 제가 연기한 영상 클립을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러면서 뭐 근데 그 친구가 저를 엄청 잘 알거든요. 근데 그 친구 말이 딱 정확했어요. 저는 보니까 연기하다가 웃을 때 보면 보통 다음 대사를 생각할 때 많이 웃는 것 같아요. 연기의 비밀을 오늘 여기서 갑자기 풀고 가시네요. 그게 그 친구가 딱 정확했던 것 같아요. 너 솔직히 대사 까먹었지? 이러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영화 속에서 미묘한 긴장감 같은 걸 만들어내는 그런 리액션으로 결국은 담기긴 해서 되게 감독님이 운이 좋으신 거 이제 얻어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엄지척 이렇게 올려주신 분이 현실 2030의 모습을 담은 것 같은데요. 배우분들과 감독님이 가장 공감하신 부분, 뭐 감독님은 본인이 쓰셨으니까 공감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공감하신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자기하고는 좀 먼 부분들도 있을 테고 또 어떤 부분은 굉장히 공감하는 지점들이나 뭐 대사 같은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전정수 배우님? 저는 이제 연기를 실제로 영화 일을 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고민들을 하면서 지내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일하지? 뭐 하고 살지? 이런 거예요. 직업이 생겼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고 이제 배부른 소리일 수도 있겠지만 좀 그 전이랑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걱정도 하고 이렇게 지내는 것 같아요. 근데 욕심인가? 아무튼 근데 그런 것들이 좀 같이 공감이 됐어요. 자영이가 지금 처한 현실과 고민들? 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하려고 뭔가 그런 거에 있어서 솔직하게 지냈는데 막상 이제 고민이 좀 되고 하는 지점들? 그리고 그거는 그거고 친구들이나 남자친구랑 뭔가 남친구로 나오진 않았지만 그런 이성 간의 그런 거나 송편님이시죠? 네? 송편님이시죠? 송편 네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막 부딪히면서 지내는 기본적인 나를 이루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런 것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내 또래이고 한 거 그런 모습들이 좀 공감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손석구 배우님은요? 저는 갑자기 생각나는 거는 그 자영이가 맨 마지막쯤에 나 근데 이 친구 바구리랑도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네. 네. 그거 좀 공감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그럼에도 좀 해보는 거잖아요. 좋으니까 약간 두려움이 있지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또 했다가 이러는 거를 저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피해자 가해자라는 말이 안 맞나? 근데 하여튼 이 입장에도 서보고 저 입장에서도 서보고 하잖아요. 그거 되게 당하는 사람도 하는 사람도 되게 마음 아프잖아요. 그 순간에는. 네. 그거 그리고 되게 연기를 되게 잘했던 것 같아요. 좋아. 그리고 되게 공감이 많이 갔어요. 뭔지 모르겠어. 연기를 잘했다. 자기 연기 잘했던 것 같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아, 만족도가 높으신 분이시네요. 아니 종서가 자연이가. 나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또 이럴 줄 알았어. 네. 그 부분은 되게 그 부분 굉장히 그게 되게 공감이 되게 잘 왔어요. 이어서 막자롱 씨님께서 마지막 장면에서 자영이는 평냉집에 갈 때 바구리가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안 했다? 배우님이 해석한 왠지 있을 것 같아서 관광했죠? 그때 처음만 갔을까요? 영화상에서요? 아니요. 이 자영이는 사실 그때 처음 갔을까요? 아니면 혹시나 그 중간에 바구리가 그랬던 것처럼 한 몇 번쯤 그 평냉집에 가본 적도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생각은 계속하는 장면들이 몽타주로 담겼는데 그 다음 해 설날에 간 거잖아요. 네. 설날에 만났었으니까 처음. 그래서 그냥 그렇게 간 것 같아요. 왜 뭐 어떤 장소나 이런 거를 지날 때 누군가가 생각나는. 그런 거. 하지만 그날은 있을 거라고 혹시나 생각하면서 왠지 그럴 것 같아서 간 것 같은데. 쓰신 감독님은 어떤 마음으로 자영이가 갔다고 생각하시고 쓰셨어요? 아마도 처음 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영이가 조금 더 우리에 비해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한, 만약에 재회를 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때 설날이었고 마침 그때가 생각이 났고 해서 처음 갔. 설날을 굳이 이 영화의 아주 중요한 시기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뭔가 그렇게 어플로 처음으로 이제 뭔가 몸이 너무 달궈져서 누군가랑 이렇게 만남을 하고 싶은 네. 그런 발칙한 날을 왠지 명절 뭔가 조금 조금 전통적이고 약간 그러니까요. 명절과 원나잇은 가장 전통과 먼 네. 느낌이어가지고 네. 좀 그렇게 설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발칙한 느낌으로 더 설정하신 부분이 네. 있으셨던 거군요. 여기서 박보검 미소 닮은 친구는 실제로 존재하는 겁니까? 박보검 미소 닮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박보검 씨밖에 없겠죠. 사실 이 영화에서 조금 왜 이 배우들이 더욱더 가깝게 다가오나를 제가 계속 보면서 생각을 해봤었는데 유독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말을 걸듯이 이야기하는 그런 샷들이 많아서였던 것 같아요. 특히나 전종서 배우 같은 경우는 그 전에 했었던 그 영화들에서는 대부분의 카메라나 감독들의 눈으로 이 배우를 지켜보고 있고 좀 관찰하고 있다는 느낌 같은 게 더 많이 들었다면 이 영화에서는 이 배우가 우리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우리도 보지만 우리를 보고 있는 느낌이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전작들은 조금 저만의 세계에 갇혀 있고 어디로 금방 사라져버릴 것 같은 그리고 일단 거의 독백과 가까운 연기였죠. 혼자서 하는 그런 거였는데 같이 하는 연기가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처음 이제 같이 해봤는데 저는 공격수고 여기는 좀 수비수였어요. 연기의 형태가. 그래서 뭐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계속해서 눈동자를 찾으려고 하고 똑바로 직시를 하고 저는 정확히 꽂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반대로 선배님은 그걸 이제 어떻게 받는지 날리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선택지가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많은 선택지가 있지는 않았어요. 전 기본적으로 거의 영화의 3분의 2 이상의 분량을 공격을 해야 되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금 똑바로 상대를 주시하는 것 같은
뭐 이렇게 가까이서 서로 마주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도 영화를 보면서 받았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전정수 배우 보면 되게 어쩜 저렇게 희한한 동물이 있나 이런 느낌이었다면 이 영화를 보면서는 이 사람 자체에 대해서 되게 친밀감이 느껴지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게끔 됐던 것 같아요. 내부가 보이는 느낌이랄까? 네. 근데 이렇게 공격을 계속 3분의 1을 하셔야 되는, 이 수비를 하셔야 되는 또 입장으로 봤었을 때 이 공을 받아내는 마음들이나 같이 주고받던 이 앙상블은 어떤 느낌이었나요? 우리 그냥 보통 재밌었던 앙상블이었어요, 뭐 즐거웠던 촬영이었어요 이런 거 말고 재밌긴 재밌었고 그거야.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촬영할 때 가끔씩 이제 촬영 감독님들이 그러니까 원래 찍으면 이렇게 있으면 카메라가 이렇게 찍잖아요. 그렇죠. 어깨를 걸고 네, 찍거나. 근데 가끔 이게 잠깐 배우분 나오시죠 하고선 여기 이렇게 놓고 찍어요. 이렇게. 카메라가 우리인 거죠. 네. 그러니까 아마 영화 보셨을 때 이렇게 뭔가 관객이 예를 들면 우리가 얘기하는데 관객이 자영이 된 느낌을 받게 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카메라 놓고 찍잖아요. 저는 그런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현장 어떤 류의 연기를 자기가 익숙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텐데 종서가 얘기했던 거는 전작들에 비해서 이렇게 뭔가 이런 주고받는 뭐 이런 네네.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반대로 저는 그게 더 어려워요. 혼자 이렇게 뭔가 해야 되면 예를 들면 가다 갑자기 어디가 소리가 나서 이렇게 돌아보거나 네. 이런 연기하면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혼자 해야 되면 저는 누가 있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딱이죠. 이런 게.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종서가 잠깐 나오고 카메라 앞에서 방금 전에 했던 거를 또 리피트하려면 없이는 잘 못하겠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전정수 배우님이 어딘가에 있어 주셨나요? 네, 카메라 뒤에. 네, 그리고 되게 열심히. 네.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실 수 있으셨군요. 네,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은 제 생각엔 네. 이제 상대 배우가 잘 그거를 주면 좋은 것 같아요. 네. 이쯤 조명 때문에 QR이 잘 안 들어가신다는 분들이 계신데요. 카톡 들어가서 오픈 채팅, 연애 빠진 로맨스 메가 토크 검색하시면 좀 뒤늦게나마 그래도 함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밀번호는 오늘 개봉일 1124입니다. 네. 정가영 감독님, 우리자영님께서 하트 노란 하트로 해주신 분인데요. 촬영 후에 어쩔 수 없이 빠진 장면 혹은 찍을 생각이 없었는데 찍고 보니 마음에 들어서 넣으신 장면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하셨어요. 빠진 장면? 거의 저희 촬영했던 분량의 대부분이 다 들어갔고 뭐 조금 약간 통편집 같은 느낌으로다가 그렇게 됐던 거는 이제 후반부에 우리가 편의점 알바 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우리 원래 전 직장이었던 잡지사에서 우리 가지고 조금 데리고 놀던 언니 있었잖아요. 네. 그 언니가 그 그 편의점 찾아와가지고 조금 우리를 좀 다시금 꼬시려고 하는 자기가 이제 회사 나와서 회사 다시 차렸다. 거기에 너 스카우트 하겠다. 이런 그럼 하는 장면을 넣었었어요. 원래는 네네. 촬영도 했었고 임선우 배우인가요? 임선우 배우님이 네. 해줬었는데 그래서 그 씬이 원래 있었었는데 이제 사실 마음에도 들었었는데 이제 뭐 아무래도 시간 경과 후에는 좀 자연과 우리의 이야기에 집중되는 게 조금 더 이 영화의 밸런스에 맞을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쉽지만 저희가 빼게 됐었었는데 그 느낌이 들어갔었어도 또 어떤 또 다른 뉘앙스를 갖고 있는 왜냐면 그 언니가 그렇게 석구 배우님을 꼬시는데 석구 배우님이 이전과는 달리 넘어가지 않아요. 이제 조금 사람이 달라졌다 이거죠. 저 네, 들려요 잘. 네. 개인적으로 제가 대본 보면서 뭐 좋아하는 대사들 많았지만
그 씬에서 제가 진짜 와 이 대사 진짜 잘 썼다 했던 게 있었는데 빠져서 들려주세요. 그게 그 연희 선배가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바구리가 곁을 안 줘요. 얘 그러니까 변하는 거지 얘가. 성장한 거죠. 네, 성장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선배 약간 좀 되게 단호하게 이런 식으로 살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얘가 그렇게 하니까 이제 연희가 가다가 다시 와요. 다시 와서 제가 이제 편의점 유니폼 입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어쩜 편의점 유니폼도 이렇게 섹시하냐. 그래서 나 그게 너무 정가영 표의 대사였던 것 같아요. 그게 그 상황에도 다시 와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주 와 이거 진짜 너무 좋다 이 대사. 그래서 아쉬웠어요. 그 아쉬움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은 그래도 다 들으셨네요. 네. 그 선배님은 네, 연희 선배는 그렇게라도 한 번 더 잡아보고 싶었던 거겠죠? 그런 거죠. 네네네. 뭐 빠진다 빠전님께서 순정남이자 츤데레세요라고 얘기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오호님께서 뭐 물론 이 영화 굉장히 다 즐겁게 촬영하신 것 같긴 한데 어느 순간에 가장 연기하기 힘드셨나요?라는 그 힘듦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셨어요. 단순히 뭐 기술적으로도 힘든 부분들도 있겠지만 가장 좀 어렵게 찍은 고민하면서 찍은 장면들이 있으신가요? 저희는 촬영 첫날부터 끝날 때까지 쉬운 촬영은 없었어요. 반전이네요. 네. 왜냐면은 이게 모두가 알고 있었던 거는 너무 재밌고 유머 있고 발칙하고 세련된 영화지만 우리가 자칫 잘못 가면 되게 촌스럽고 이상해질 수도 있을 법한 이런 위험 요소가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있어서 다 같이 조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에 있어서 매 회차 조금 예민하게 생각을 하는 게 있었죠. 우려점을.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제일 극대화가 됐었던 장면이 선술집이었는데 네. 비 오는 날 이제 자영이가 우리한테 가서 이제 우리도 거기 선배한테 차이고 둘이 이제 영화가 시작되는 지점이죠. 거기에서 이제 그날부터 리허설을 좀 많이 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부터 뭔가 영화에 중심이 좀 잡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가 제일 힘들었는데 가장 잘 나온 것 같아요. 거기가. 관객들도 그 순간에 이 두 캐릭터에게 가장 많이 집중하게 됐었던 것 같고 거기서부터 정말 영화가 다른 방식으로 시작이 됐던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손석구 배우님은 촬영이 그러니까 하여튼 이제 약간 이런 어떤 대화의 방식을 조금 저도 파악이 돼서 그래요? 네. 하여튼 네. 내가 그 얘기를 많이 하나? 네. 코미디는 진짜 종수가 얘기한 것처럼 쉽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도 많이 하시는 하여튼 그러니까 네. 이게 불지 오빠의 그 고충.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웃기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극장에서 웃겨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그런 거에 안 빠지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제 경험상 제가 웃기려고 했던 거는 웃겼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극장에서 그냥 하고, 그러니까 상황 논리 전개상 조합을 하면 웃겨지는 거지. 뭐 하나 했다고. 뭐 하나 재밌게 했다고 웃긴 거는 아니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가 아마 조율이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볼 땐 뭐 웃기려고 하는 노력에 대한 조율이 아니라 저는 제가 이 종서랑 감독님이랑 막 얘기한 거를 종합을 해봤을 때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했던 건 이게 진짜냐였어요. 이게 연기가 진짜 같냐? 우리가 있는 상황이 진짜 같냐? 그것만 하면 그거 보는 게 얼마나 재밌겠어요. 누군가가 데이트를 하고 싸우고 뭐 하고 하는 거를 이렇게 진짜 약간 몰래 훔쳐보는 듯한 느낌이 들게 하려면 그게 제일 중요했고 그거를 잘 하려는 이제 그런 게 어려웠죠. 힘 안 주고 연기하는 거.
그 진짜처럼 보이게 하는 순간 그 상황에서 그냥 웃음이 자연스럽게 그쵸. 그러니까 나오기도 뭐 하나 뭐 행동이나 대사나 이런 게 모나지 않고 그냥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는데 박히긴 박혀야겠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제일 듣기 좋은 말은 쉽게 했네. 연기 되게 쉬웠네. 이게 가장 좋은 거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사실은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뭐 그런 뭐 이렇게 완벽하게 딱 세팅된 것만 보여주고 어떻게 보면은 뭐 이게 막 그런 과정은 안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도 힘들게 찍으셨다고 그래서 굉장히 놀랬던 게 그냥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찍힌 것처럼 보여지고 화기애애하면서도 또- 그런 적당한 긴장감도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코미디 영화 특히나 또 이 영화 같이 어떤 부분 전종수 배우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좀 뻔해질 수 있는 부분과 또 새로울 수 맞아요. 있는 부분들 같은 것들을 선을 타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을 영화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게 쳐다보시죠? 뭔가 할 말이 남으신 건가요? 그리고 네.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네, 하시죠. 그렇게 저는 이제 그런 총수한테 그런 장난을 많이 쳤었거든요. 감독님이 은근히 테이크를 많이 가세요. 은근히가 아니고 진짜 많이 가세요. 오케이를 쉽게 주는 감독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몇 테이크 정도?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평균적으로 종소 한 세네 테이크, 제가 한 6-7테이크 뭐 이랬던 것 같아요. 너가 7-8번? 나는 한 10번? 뭐 이렇게 완전 하는데 줄이셨네요, 좀.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나름의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이렇게 프레시함을 뭐 이렇게 뭐 나름의 긴장감을 유발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내기를 많이 했어요. 종소랑 세 테이크 만에 오케이 나면 뭐 음료수 걸기, 뭐 걸기 이런 식으로 그냥 약간 놀이 비슷하게 이렇게도 하고 그냥 뭐 그런 재밌어야 되니까 연기하면서는 촬영 현장의 어려움을 내기로 극복했다. 네, 그 저는 한 번도 못 이겼어요 진짜. 얘는 진짜 딱 하잖아요. 3번 만에 어깨 반다 하면 받더라고요. 저는 그거 한 번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영한테 그렇게 당하는 거죠. 네. 여기서 정가영 감독님께 정희가영님께서 가제 우리 자영에서 연애 빠진 로맨스로 제목이 변화하게 된 데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리고 제목을 연바로로 짓게 된 계기는요? 저도 제목 처음에 예전에 우리 자영 들었을 때도 이 제목도 정말 미쳤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이 연바로가 되신 어떤 과정들을 좀 듣고 싶어요.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지만 요즘에 그런 질문 많이 받는 받으시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영화 좀 우리 자영이란 제목도 너무 발칙하고 귀엽고 유니크하잖아요. 그래서 그 그렇죠. 제목을 좋아해 주셨던 분들이 좀 아쉬움 많이 느껴주시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 자영이란 제목은 뭔가 조금 뭐 이렇게 뭐 우리 선이 혹은 뭐 우리 종서 이런 것처럼 네. 조금 이렇게 이렇게 조금 한번 되물어봐야 되는 제목인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딱 와닿는 제목일까 이런 거에 대한 좀 의문점이 있었던 와중에 어쨌든 저희 영화 상업 영화이다 보니까 보다 많은 관객들이 조금 더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제목이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여러 가지 후보들이 있었는데 지금의 제목이 그래도 제일 좋은 제목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되게 투표에서 1등을 해가지고 지금 제목이 됐죠. 네. 40만이 아니라 500만을 바라보는 감독님이에요. 1000만? 잘 돼야 될 텐데. 저의 바람으로는 크리스마스까지 그냥 쭉 이어서 갈 수 있으면 너무 되게 좋죠. 좋은 뭐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그런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진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올려주고 계신데 저희가 벌써 50분이 훌쩍 넘어가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뭐 감독님에게 첫 상업 영화 만드셨을 때 소감도 물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배우분들에게도 굉장히 다양한 얘기 있는데 나중에 이제 혹시 좀 들어가셔갖고 쭉 읽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화의 뭐 중간에 그냥 되게 자기 프로필을 쓰면서 쓰게 됐던 어떤 그 질문이 있잖아요. 묘비명의를 뭘로 하고 싶은가? 이거 되게 이상한 질문이기도 하고
자기가 죽은 이후에 그게 묘비명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왜 그런 그걸 하셨을까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묘비명을 써야 한다면 지금 정해야 한다면 뭐라고 쓰시고 싶으신가요? 감독님이 그 질문을 넣으셨던 이유부터 그럼 얘기를 해주시면서 두 분이 생각하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요? 네. 뭔가 어플에서 어쨌든 자기를 드러내는 프로필들 정보들을 많이 입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좀 묘비명이라는 게 어쨌든 자기도 몰랐던 자기의 가치관 혹은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 이런 것들을 좀 담아내지 않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영화에는 넣었었던 것 같아요. 네. 감독님의 묘비명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뭔가 너무 재밌는 소풍 같은 인생이었다? 뭐 이런 거. 전종수 배우님은요? 저는 죽는 게 일단 너무 무섭고 그렇죠. 네. 저는 영생하고 싶어요. 랍스터처럼 뱀파이어처럼 저는 죽는 거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싶지 않고 무덤도 무섭고 장례식도 싫어하고 저는 묘비명 전 계속 살 거예요. 너무 무서워. 제가 생각하는 종서 씨는 계속 전 살것 같아요. 정말 제가 만나본 사람들 중에 네. 제일 의연한 사람이거든요. 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많은 준비가 돼 있고 언제든 누구보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싫어. 죽는 건 싫어요. 무서워. 맨날 거짓말했나 보네 그러면. 아니야. 저희도 전종수 배우님께서 영생하시기를 바래요. 네. 손석구 배우님? 저는 종소에 대한 거 이거 처음 알았는데 네. 저도 죽는 거 진짜 무서워하거든요. 그 저는 반대로 진짜 많이 생각했어요. 이게 뭐지? 이거 죽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뭐 이거 끝나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막 근데 벌써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뭐 아직 앞으로 남았지만 앞으로 좀 남았지만 꽤 남았지만 그래도 오잖아요. 이 시간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마흔이 딱 되고 나니까 이거 어떻게 살아야 시간을 조금이라도 좀 느리게 보내지? 막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40년 금방 갔는데 이거보다 더 빨리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칠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묘비명을 생각을 안 하시는 묘비명은 저는 하여튼 묘비명이라고 한다면 느낌이 전부였다 뭐 이렇게 하거든요. 느낌이 전부였다? 네. 그거밖에 남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기자님, 소장님 묘비명도 말씀해주세요. 저 묘비명요? 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저 진짜 이런 기분이군요. 네. 이제 후회 없이 살았다? 였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죽어도 저는 죽기 싫지만 저도 여한이 없긴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계속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 무슨 영화에서 네. 시멘트 그것도 마리오 꼬띠아르 나오는 영화인데 뭐지? 러브 미 뷰데요? 러브미 필드예요. 거기에서 남녀 주인공이 시멘트에서 껴안고 같이 이렇게 네. 묻히잖아요. 네. 그러면 안 무서울 것 같아요. 좀. 그러면 안 무서울 것 같아요? 혼자 죽는 게 너무 무서워. 갑자기 이 얘기를 로맨틱하게 들으면 굉장히 로맨틱하고 혼자 죽을 수 없다 이런 느낌. 근데 사실 아까 그 어플에 그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은 그거 같아요. 이제 어차피 육체들은 다 썩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썩기 전에 죽기 전에 마음껏 연애하고 많은 사람 만나고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제일 알 수 있는 방법은 태어나기 전하고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 기억이 안 나니까 알 방법이 없지. 그쵸. 근데 비슷한 체험을 하는 건가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그런 어떤 생각들을 담은 어떤 얘기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 이 영화가 줬던 것도 결국은 우물쭈물하던 이 시간들 속에 한 번이라도 더 만나고 더 사랑하자라는 얘기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저희 빨리 마무리해달라는 쪽지까지 왔어요. 네. 오늘 또 함께 하셨던 이 시간 어떠셨는지 저희가 막 이렇게 두서없이 또 간 것 같지만 또 돌이켜보면 중요한 얘기들을 또 했던 것 같기도 한데요. 감독님 오늘 함께한 자리 재밌으셨다? 매우 그렇다? 보통 이렇다? 네, 매우 재밌는 자리였고 네. 오늘 정말 너무
와주셔서 영화 봐주셔서 감사하고 늦은 시간까지 메가토크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오늘 개봉 첫날인데 저희 아직 영화 홍보가 많이 필요한 시점이라서 주변 분들한테 많이 홍보해주시고 SNS 홍보 많이 해주시면 저희 영화 큰 도움 될 것 같아서요. 네. 감사드린다는 말씀 끝으로 집에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50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다양한 영화와 또 캐릭터 등등 좋은 모습으로 재밌게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손석구 배우님. 네, 저도 뭐 좀 아쉬워요. 더 하고 싶은데 아쉽고 그래도 이제 끝 인사를 해야 한다면 제가 생각할 때 저희 영화는 참 입소문을 타기에 최적화된 영화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많이 소개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손석구 배우님이 인스타그램 팔로잉 수를 많이 늘리고 싶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계신 분들은 다 손석구 배우님 팔로우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 영문 손석구로 처음에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 함께 또 태그 하실 때 함께 넣어서 또 태그 해주시면 더욱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뭐 영화 굉장히 유쾌하게 보기도 했고 또 사실 돌아가서 같이 본 사람들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는 화제의 시작가드 같은 그런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로맨스는 혹은 연애는 그리고 젊음은 어떤지 또 한번 좀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또 재밌게 웃으셨으면 더욱더 좋고요. 네, 오늘 자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도 또 이 자리 끝까지 또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